안녕하세요, 치과복입니다.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씁쓸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참고로 저는 2021년 한창 상승장일 때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초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 만난 사수분이 단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전 실력도 없는데 그분 따라 하다가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값 날려먹고 단타를 접었습니다. 이거는 수업료 낸 걸로 치고요. 2021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미국 빅테크나 배당 성장주 그리고 지수 ETF 등 제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러한 중장기적 투자 방식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ISA 활용 방안입니다. ISA는 국내 개별 주식이나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등 다양한 상품들을 담을 수 있으며 강력한 절세 혜택을 지닌 계좌입니다. 특히 현재로선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를 담았을 때 그 효율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다고 국내 주식 관련 상품들을 담았을 때는 좋은 점이 없냐? 당연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했을 때 ISA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각 상품별로 현행 과세 체계는 물론이고요. 2025년에 도입될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이후까지 모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현행 과세 체계와 금투세 도입 이후 그리고 ISA만의 독자적인 과세 체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ISA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를수록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의 자본을 운용할 때에는 세금 차이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액수가 커질수록 세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자칫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빠르게 핵심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상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행 과세 체계 기준 국내 주식 및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은 비과세, 배당금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해외 주식 ETF는 특이하게도 매매 차익과 배당금 모두 15.4%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25년에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주식 및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 과세이고요. 배당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ETF의 경우에는 과세 체계가 크게 바뀌는데요. 매매 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 과세, 배당금은 역시나 15.4% 과세입니다. ISA는 현행 과세 체계든 변경 과세 체계든 세금 부과 방식이 동일합니다. 일단 국내 주식 및 ETF의 매매 차익은 아무리 크더라도 비과세이고요. 국내 주식 및 ETF의 배당 수익 그리고 해외 주식 ETF의 매매 차익 및 배당 수익에 대해선 모두 다 합한 다음에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서 ISA 해지 시 9.9% 일괄적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참고로 원래 배당 수익은 지급이 될 때 원천징수 형태로 15.4%의 세금을 떼고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기업이 배당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건 얼마다? 84.6만원이다. 그런데 ISA를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기업이 100만원 배당금 지급하면 100만원 그대로 들어오고 ISA 해지 시에 15.4%가 아니라 9.9% 분리과세금만 내면 된다. 이걸 과세 이연 혜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금을 당장 안 떼고 84.6만원 굴릴 거 100만원 그대로 굴릴 수 있으니 아주 드라마틱한 상승 효과는 못 보더라도 분명한 이득인 것이죠. 자, 이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 차익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배당금은 매매 차익의 10%로 가정하고 투자 방법별 세금 추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과세 체계와 무관하게 수익금이 늘어날수록 ISA를 활용했을 때와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다만 국내 주식 및 ETF의 경우에는 현행 과세 체계에선 매매 차익이 아예 비과세이고 금투세가 도입이 되어도 5천만원까지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솔직히 평범한 직장인의 현실적인 수익 실현 정도에선 그리 큰 이득을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배당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나 해외 주식 ETF의 경우 현행 과세 체계는 물론이고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역시 수익 실현 정도와 무관하게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해외 주식 ETF 한정에서는 안 그래도 좋은 ISA가 말 그대로 미쳐 날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ISA로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할 것 같네요. 혹은 배당금을 두둑히 챙겨주는 국내 주식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ISA가 힘을 잘 못 쓰는 건 국내 주식 및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나스닥 100, S&P 500 등 미국의 지수 추종 ETF가 좋을 듯 하고, 만약에 본인이 공격적인 성향이시라면 S&P 500 및 나스닥 100 ETF에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방법에는 어떤 확신이 필요한데요. 바로 변동성을 본인이 견딜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집고부 레버리지 그거 하면 패가망신하는 거 모르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하락장 혹은 횡보장에 녹아내리는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상당히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영상 찍은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변동성 견디는 게 쉽지 않죠. 상승장 땐 진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던 자신감과 포부가 하락장에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너무도 초라하게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변동성 그런 거 씹어먹는 야수라고 확신하는 분만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레버리지 아니더라도 좋은 상품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테크 10 ETF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참 좋아해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도 관심이 갑니다. 스스로 어떤 상품에 투자했을 때 가장 마음 편할지 점검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IS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왔을 겁니다. 계좌 개설하시기 전에 단점이라고 하긴 좀 못하고요. ISA 관련 유의사항을 몇 가지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ISA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아왔던 세제 혜택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다행히도 중도 해지 외에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합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중도 인출은 ISA의 연간 납입 한도 2천만원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까지이지만 총 납입 한도는 1억원까지이고요. 투자 규모가 그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1번 위탁 계좌 등 다른 계좌를 추가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네, 이것으로 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21년 말부터 영상 촬영 시점인 22년 7월까지 지겹도록 긴 하락장을 겪고 있는데요. 계좌에 파란불 들어온 거 보면 물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업의 지분을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타나 스윙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별 도움 드릴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